자, 그다음 보험하고 관련되어서는 MIA라는 게 있어요. MIA. 영국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MIA가 영국해상보험법이고 나중에 보험 파트 들어가서 요거하고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원문하고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무역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협약에 있는 영어 원문 번역. 그래서 우리가 토익 990점 받아도 이런 국제 간의 협약이 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영어 사전에서 나와 있는 단어하고 스펠링 철자까지 전부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랑 같이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많은 조항들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조항은 한 5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CC 협회적화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름만. 그리고 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국제 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제일 일반적인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소송이라는 게 말고 우리가 중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중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6시간 걸려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 중재는 우리 교재 속에 별도의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재라는 게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협약이 뭐가 있느냐? 뉴욕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 협약. 지금은 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 우리 이론 강의를 하는데 이 시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름만 무엇인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해 가면서 이제 내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의 버릇이 무엇인지 다 확인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한 협약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협약 이름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시면 돼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1강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또는 집에서 청취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무시기 전에 어떤 국제 협약들이 있는가 이름 정도 생각나시면 오늘 해야 될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운송 관련 국제 협약이 뭐가 있고 계약 관련 협약이 무엇이 있고 분쟁 해결 관련 협약이 무엇이 있는지 대금 결제 관련 협약이 무엇이 있는지 그 협약의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국제 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상거래를 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 협약이고 요거 말고 우리나라 국내하고 관련되어서 국내법에서도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법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국내법 중에 무역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무역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법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흔히 관세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요 3개가 무역 3법으로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법규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실제로 무역 관련 법은 몇 개가 있느냐? 실제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내법 중에 무역 관련 법령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마약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무역 관련 법이에요. 만약에 이런 법규가 국제 간의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그 수출입하고 관련된 분에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도 마약 팔아요. 편의점에서도 총 팔 거예요. 그럼 오늘 친구하고 싸움 났다. 그럼 기분 나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편의점 가서 아저씨 총 한 자루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대혼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대신에 마약이 판매되면 오늘 기분 나쁘면 한 잔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온 거리를 뒤돌아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해외로 밖으로 유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법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법들이 사실은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법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법들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인 요 3가지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규제하는 법이 대무역법이에요.
수출이 되든 수입이 되든 당연히 물품이 오가게 되면은 그 대가가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가는 우리가 외환으로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대가성으로서 대가성 급부로서 지불되어질 수 있는 외환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바로 외국환거래법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되어지는 서류로 인한 행정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류 요건하고 관련되어지는 것들이 어떠진지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은 서류하고 관련되어지는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행위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들이 현재 동네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뽑아서 그것으로서 뭘 합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무역을 할 때도 수출하고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국가가 수출을 해도 되는 건지 수입을 해도 되는 건지 합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류 관련 업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때는 수출 면장이라는 서류가 필요하고 수입할 때는 수입 면장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류하고 관련되어지는 법들이 전부 관세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는 실제로 국제 간에 있어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국제 협약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국내에서도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여러 개의 법안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무역 3법이 무엇이지 그리고 무엇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역의 의부분은 끝이 났어요. 무역의 의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우리 대규모 우리 기업들 중에서 무역 상사 이야기를 다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인기가 있었고, 근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무역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공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하고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아시게 되면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용어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봤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 실질적으로 그 배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역 영어를 저랑 이렇게 학습을 다 하시고 나서 미생이란 드라마를 1회부터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대사라든지 그리고 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하고 관련된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이제 좋은 드라마 중에 한 개였죠. 사실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분명히 TV에는 허락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자, 이제 교재 뒤쪽에 가면은 무역의 종류라는 부분 나옵니다. 자, 무역의 종류는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제일 일반적인 게 이제 그 직접 무역하고 간접 무역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직접 무역은 셀러하고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거래를 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이 바로 직접 무역이에요. 간접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셀러 바이어 위에 제3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든지 알선을 해줬다든지 이런 제3자가 등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역 거래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느냐 제3자가 개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직접 무역, 간접 무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이동해서 들어오면 수입무역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 수출 수입 무역에 대한 개념은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하고 관련되어서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한 개예요. 무역의 종류 중에. 특히 제3자가 개입되어진 무역의 형태 중에 우리가 그 중개무역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라는 거하고 요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말로 하면은 빨리 얘기하면 그냥 중개무역.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닭무역이라 부를 거예요. 중닭무역. 요거는 중멍멍이 무역.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일단 용어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 헷갈리지 않겠죠.
자, 어쨌든 직접적인 셀러 바이어가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제3자가 등장을 해서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